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빌딩 투자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되는 자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은 비중의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자금은 항상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빌딩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의 큰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방국인 일본에도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런 정책은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가 유지해왔던 자유무역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관세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층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일부 기업들은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자 상황을 당장 모면하는 것 외에는 얻은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미국 관세 장벽을 세우면 결국 전 세계 경제의 상호 교류가 줄어들고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있는 돈은 결국 어딘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빌딩 투자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되는 자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은 비중의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자금은 항상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고, 부동산은 그런 측면에서 항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대안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특히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올리면서도 동시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돈이 시장에 돌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데,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기업과 개인 모두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높은 금리는 기업의 투자 설비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는 민심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24년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출액을 기록했음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높은 이자 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하반기에 빌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상호관세로 인한 혼란과 경제 어려움이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높은 이자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100만 원 내고 있던 이자를 이제는 200만 원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주변에 금리로 인해 고통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금리 인하 후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나게 되는데 결국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빌딩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이 손해를 보고 파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자 부담으로 인해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건물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빌딩 시장은 2, 3년 전 시세로 되돌아갔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금리 시기를 겪고 전쟁, 계엄 등의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이미 방연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 계획을 세워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하고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그때 가서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은 2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임대 수익성이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실이 안 날 수 있는 입지, 공실이 나더라도 공실률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고려하셔야 당장의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3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투를 계획하고 투자를 한다면 내려가던 올라가던 걱정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4원칙 투자법입니다. 지가 상승 기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 방법이죠. 이 빌딩 투자 4원칙은 지난 영상이 있으니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항상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은 항상 회복해 왔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한 시기에는 준비를 해놓고 기회가 왔을 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